명태균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무엇보다 궁금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경남 지역의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명 씨가 어떻게 중앙 정치 무대에 이렇게 내로를 하는 주요 인물들하고 연을 맺게 됐는지, 그렇게 또 이렇게 돼서 어떻게 지금의 이런 거대한 정치 스캔들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내용으로 본다면 그 발원지가 바로 그를 중앙 정계 인물들과 연결시켜준 김영선 전 의원이다. 지금 이런 겁니다. 검찰은 앞서 민주당이 공개해서 파장이 일었던 녹취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전화 통화를 했을 당시의 정황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영장에 담았는데요. 여기에서 뜻밖의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현 개혁신당의 의원입니다. 네, 공개된 녹취는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2020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었는데요.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명 씨가 사용했던 PC에 남아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는데, 윤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졌던 당일 새벽,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명 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이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는 전략공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명 씨의 변호인 역시 이준석 의원이 먼저 그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연락하면서 문제의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가 이뤄졌던 2022년 5월 9일은요,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보선 공천 결과 발표, 이걸 하기 하루 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 만에 어떻게 경선을 진행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선 진행은 불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만약에 명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의원이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 씨 변호인 역시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앞서 명 씨와 공천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던 이준석 의원은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알려졌고요.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명 씨 변호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경선을 하라고, 그것도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선할 시간이 애초에 없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새벽 00시에 이준석이 윤석열이가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전화 이런 것들이 다 촉발된 일이에요. 명 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요, 이준석 의원이 악의 축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요, 이 김 변호사와 이준석 의원 간의 악연, 이것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이 이 국민의힘 당대표 해임 위기에 놓였을 때 당시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실상 이준석 저격수로 불렸습니다. 이후에도 이 의원에 대한 이 성접대를 주장하는 인물의 대리인 도 잠깐 맡기도 하는 등 악연을 이어왔었는데요.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변호사가 이 이준석 의원과의 악연 때문에 명태균 씨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돌았었습니다. 이달 초에 이뤄졌던 대통령실 국정감사의 한 장면, 이것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일이었죠. 이 대통령실 국감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이 명 씨의 통화 녹취를 놓고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벌인 이 설전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천하람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 명 씨의 통화를 언급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준석 의원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시 국감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선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연락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비서실장님 정도는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공천은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하람 의원도 잘 아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실장님, 있어요.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게 달라집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같이 씹었잖아요. 지금 저랑 예, 실장님. 정 실장의 저 발언, 이제 홍매화 심었다, 이 얘기는요, 지난 9월 말이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 천하람 저 두 사람이 지난 3월에 경남 하동에 있는 칠불사라는 절에서 이 새벽에 홍매화를 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준석과 천하람이 새벽 4시에 칠불사에서 삽질
아찔한 까닭은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걸 정 실장이 저렇게 겨냥한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검찰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명 씨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관계에도 주목을 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도 조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등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명 씨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 대구시장 선거 상황을 언급하면서 김재원, 유영하 두 사람의 단일화에 대해서 명 씨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이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2020년 김 전 위원장을 만났고 이후 자주 연락해서 이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강혜경 씨와 역시 이 명 씨와 김 전 위원장이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명 씨 변호인과 강혜경 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명 사장님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제일 처음 만난 건 20년 10월, 11월 이때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자문을 구하던 관계더라고요. 검찰이 제시한 것 중에서. 김재원하고 유영아가 단일화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엄청 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준서가 하면서 통화를 자주 했었어요. 김종인 위원장님하고도 통화하는 장면을 많이 봤었고 실제로 통화하는 모습.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엄청 친하게 통화를 자주 했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전에 내놨던 주장은요. 지금 나온 저희가 들어본 그런 것과는 또 완전히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명 씨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명 씨를 처음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자신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런 명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자신은 이 명 씨를 신뢰하지 않아서 관계에 거리를 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데리고 와서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면 만나주고 뭐 사진 찍자면 사진 찍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걸 내가 지금 보고서 뭐 내가 거기 일일이 데리고 오기 싫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그래요? 검찰이 명 씨의 정치인 인맥을 들여다보기로 한 이상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명 씨가 이들과의 친분을 부풀려서 사적 이득을 취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이 유력 정치인들이 공천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을 검찰이 이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검찰은 아직은 의혹을 규명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또 눈에 띄는 수사 결과도 내놨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정식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명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서 돈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 그리고 성격을 놓고서는 관련된 인사들의 말이 지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당시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명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요.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 구체적인 전달 시기나 액수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 업체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라고 적힌 돈봉투 사진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강혜경 씨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액수는 5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명 씨가 금일봉이라고 표현했다고도 말했는데요. 명 씨의 변호인은 SNS에 5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강 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명 씨는 검찰에 교통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전부라는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명태균 씨 영장 청구서에 김영선 전 의원이 중앙정계의 명 씨를 소개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또 이준석, 김종인 두 유력 정치인이 명 씨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런 사실이 들어있는 게 언론들의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 신 앵커님께서 이게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 것인가, 아니면 이 와중에 소위 그 중견 정치인들이 상당수 연루된 것이 사실인가, 그런데 두 개가 사실일 개연성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의지와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들은 검찰이 매우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그 소위 이준석, 김종인 두 유력 정치인이 명 씨와 연관됐다라는 거는 다른 정치인이 연결된 거하고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정치 브로커라고 하기에는 이 두 정치인뿐만 아니라 약 25명의 정치인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연루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그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는 기소 여부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될 가능성을 그대로 열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변호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마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였으니까 이준석이 주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변호인의 주장을 보면 결과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과 연락을 해서 거기서 해소된 것 같은 또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통념적으로 대통령이 연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이준석이라고 표현한 거는 변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도 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준석 전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는 사실 전 곁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본질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개입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천 뇌물을 받은 건지, 아니면 공천 거래를 한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인지, 이 부분까지 결국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서 그냥 끊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나오는 모든 정황들이 대통령의 녹취까지 나온 마당에 수사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